아, 우리 좀 궁금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백업 골키퍼 골리니 옆에 두고 막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 그래가지고 아니 경기를 저렇게 잘했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런 게 좀 있었고 경기 딱 끝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장 인사하려고 막 나가는데 콘테 감독이 막 경기장 뛰어들어가가지고 꽉 끌어안은 다음에 뭐라고 막 하니까 손흥민 선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도대체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야, 근데 손흥민 선수 정말 이번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의 스탯은 미쳤고 놀랍습니다. 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을 상대한 북런던 역사 3골 이상 넣어가지고 이긴 거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골을 모두 손흥민 선수가 관여를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골은 손흥민 선수가 올라온 볼 경합하다가 세드릭이 밀어가지고 PK 스스로 얻어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수비의 핵심이죠. 사실 요즘 아스날 수비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롭 홀딩이 손흥민 선수 맨마킹 계속하다가 결국 퇴장당했죠. 손흥민 선수에게만 파울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후반전에 또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그야말로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탯 자체 기록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인데 일단 뭐 골 이거 빼고요. 상대의 어떤 미스라든지 상대의 어떤 퇴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동료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패스 킥패스라고 하는데 그걸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쪽에서 뛰었잖아요. 사실 공격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상대의 밀집 수비가 있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이 그리 높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89%의 패스 성공률이고요. 거의 90%를 육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정확도는 100%입니다. 이거는 에메르송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경합 승률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엔 83%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실 그 뭐 홀딩이 사실 아까 제가 잘해왔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 막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33분 만에 퇴장당했는데 경고 2개 포함을 해가지고 4개 파울했거든요. 33분 동안 그게 다 손흥민 선수 막느라고 그 4개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는다는 건 매우 어려웠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이렇게 경기를 잘했는데 막 벤치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아쉬웠어요. 72분에 빠른 교체였죠.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70분 정도의 교체도 나올 수는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까지 빨리 빼진 않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기준으로 해서 한 72분 정도에 뺀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2라운드 울버햄튼과의 경기 때가 한 요동 시간대 뺐고 나머지는 풀타임 뛰거나 아니면 막판에 빼거나 이런데 좀 이르게 좀 바꿔준 거죠. 굉장히 좀 아쉬워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끝난 다음에 콘테는 왜 그런 거냐?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던데 콘테 감독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손흥민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빨리 빼서 미안해 이런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왜 안타까워했냐면 저 골 더 넣을 수 있는데요. 저 지금 체력적으로 괜찮은데 나는 21골 넣어가지고 살라하고 한 골 차니까 나 득점한 저 괜찮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72분에 빼니까 손흥민 선수 굉장히 아쉬워했고 콘테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콘테 감독은 경기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뛰고 싶어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새로운 경기에 우리는 데뷔를 해야 되고 새로운 선수도 또 생각을 해야 겠다. 이미 손흥민 선수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다. 사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이 좀 필요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이 원래 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지난번 경기가 수년돼가지고 미뤄져서 치러진 경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금요일 새벽에 열렸기 때문에 다음번 경기가 일요일 밤 8시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열리는 경기예요. 이게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점심 경기예요. 이 점심 경기가 컨디션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12시 정도에 킥오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밥 먹고 예를 들어서 약간 다시 몸 만들고 이러려면 컨디션 조절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아스날 경기 끝나고 버니 경기까지 시간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선수들의 체력 안배?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뺀 거다. 휴식을 주고 싶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런 약속을 하더라. 일요일에 골을 넣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감독님이 일요일에 중요한 경기를 또 해야 하니까 절 교체했다고 설명해 주셨다. 내가 화가 났던 것이 아니다. 난 단지 더 이상 뛰지 못한다라는 게 약간 좀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선수가 그 승부욕 같은 게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말할 때마다 항상 팀의 성적이 챔스가 하는 게 중요하죠. 개인 스탯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승부욕이라는 게 있죠. 나 끝까지 내가 90분 다 뛰고 싶어. 골 넣고 싶어. 공격수니까. 그런 게 있고 특히나 지금은 진짜 살라하고 한 골 차가 붙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 잘 넣고 득점하는 게 토트넘에게도 챔스 가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니까 뭐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내가 선수로서 90분 못 뛴 것이 그냥 아쉬워서 그런 거지 뭐 이게 화가 왜 나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항상 뛰고 싶다. 항상 뛴다고 100% 골을 넣는 건 아니지만 선수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결정은 또 감독이 한다. 전 선수로서 그 결정에 따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토트넘이 뭐 사실 손흥민 선수를 뺀 것은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상대 한 명 퇴장당했고 결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3대 0으로. 그러면 이제 승점이 1점 차예요. 아스날과 토트넘이 일단 1점은 뒤져 있긴 하지만 흐름이 올라가고 아스날이 이번에 졌기 때문에 조금 어떨지 모르겠고 부상자들이 막 있고 퇴장 징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다 남은 2경기인데 그러면 무조건 콘테 감독은 2경기 다 이겨가지고 챔스 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빼주지? 누구의 체력을 안배를 해줘야 될까? 당연히 어떤 최고의 선수를 좀 쉬게 해주려고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 그래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르게 빼줬던 건 저는 그만큼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토트넘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선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의미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연속골 거기서 한 경기 2골이 있으니까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때려넣고 있어요. 물론 해리케인 축구 잘해요. 예. 막 끌어당기고 들어가고 패스해주고 정말 잘하는데 해리케인이 이렇게 막 끌어내고 땡겨낼 때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땡겨내고 넣고 이 손흥민과 케인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골을 넣어주는 손흥민 선수를 먼저 빼줬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콘테 감독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토트넘에게 중요한 선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하튼 21골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20골이라고 하는 건 리그에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리그 전체의 탑 클래스라고 하는 걸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또 하나 넣어가지고 21골 이제는 20골을 넘어서 득점왕에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 확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살라가 22골 손흥민이 21골인데 살라는 최근에 공식 경기 한 달 동안 골이 없어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계속 연속골을 넣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살라의 거의 골은 전반기 때 때려 넣은 거고요. 손흥민은 후반기에 때려 넣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남은 경기를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번리하고 노리치 경기 남겨놨고요. 노리치는 뭐 강등 확정된 팀이고 그리고 살라는 사우스햄튼하고 울버햄튼인데 이제 리버풀은 FA컵이라든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결승이 있기 때문에 약간 체력이 안배 로테이션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확실히 그리고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는 득점수 같으면 뭐 다른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공동 득점왕입니다. 한 골 차기 때문에 그게 공동 득점왕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확률이 상당히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짜 손흥민 선수의 이 순도는 지금 옵타에서도 이번에 소개하던데 21골인데 33경기에서 PK 없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해리케인이 16, 17, 18 시즌. 그 해리케인이 딱 그 PK 없이 21골 이상을 넣었고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게 된다면 토트넘 선수 중에는 3명째예요. 첫 번째 테디 쉐링엄이 프리미어리그 초창기 때 득점왕을 했고 해리케인이 그 이후에 몇 번 했었거든요. 선수로 따지면 토트넘 선수 중에는 3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아시아 선수 중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거는 뭐 유럽 5대 리그로 확장시켜도 아시아 선수가 득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금 행보를 걷고 있는데 경기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일요일 밤 8시 이 버니 경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좀 미리 빼줬다고 하는데 버니 경기에서는 어떻게 시간대 너무 좋거든요 8시. 네 함께 좀 보시죠. 재밌겠다.